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네, 여자들이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대표적인 명곡이기도 하죠. 빅마마의 체념이라는 노래로 오늘장 오프닝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새는 좀 기분 좋은 일이 며칠째 좀 있다가 오늘만큼은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체념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양대 증시 3%대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사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을 월등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시 소식에 충격파가 상당했죠. 하락 VI가 오후장에 걸렸습니다. 공시 내용 이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을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사실 이 소식이 들려왔던 건 2024년 11월 달부터였고요.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씩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이 공시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파를 받아가게 되면서 여전히 인터배터리 모멘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자체 2차 전지 종목들의 충격과 함께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에 하락 VI 발동, 그룹주 동반 하락, 대응 전략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다음 장 띄워주시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가를 보신다면 지금 철회를 한 에코프로 BM이 확실히 충격파가 컸죠. 10% 넘는 지금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11% 넘게 하락하며 11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5에서 7%대 하락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상장 추진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전 상장이 추진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달 IR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말이면 늦어도 2월 달 말쯤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경영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에는 철회가 됐죠. 회사 차원에서는 실적을 조금 더 드높이고 나서 여러 가지 업황 부진을 이유로 삼아서 철회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둔화하고 있고요. 배터리 업황 악화되고 있고 실적도 부진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도 여전히 긍정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철회의 배경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이 네 가지로 한번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전 상장이 철회된 것이 정말 악재인가? 그리고 이전 상장이 된다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이전 상장 효과의 실체라고 해서 23년 8월 기사와 24년 작년 11월의 기사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3년 8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거의 10년 동안의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주가들을 등락률을 살펴봤는데 오른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에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살펴보신다면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6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 돌아본다면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그 모멘텀을 받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 상장의 효과가 아니라 기업 자체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2024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 3가지가 있었죠. 이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은 오히려 다 떨어졌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봤을 때도 크게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이전 상장 효과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체 에코프로 BM 하락 VI가 걸렸지만 결국에는 실망 매물 출회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는 등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너무 패닉스는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2가지의 기사
세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장 대비 전략까지 이 시간 살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표님 일주일만이 아니라 저는 2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좀 실망감을 크게 안겨다 줬습니다. 3%대 넘게 밀리게 되면서 사실 2월달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근데 월간 차트를 보니까 코스피는 0.61% 정도만 상승했고 코스닥도 한 2% 반등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충격파가 큰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초 한 2월 정도부터 발표되는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 특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는 시점이 올해 2월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부터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올해 1월 발표되는 경기 지표는 작년 12월자를 이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은 연말 특수도 있었고 산타랠리,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관세 우려 때문에 미리 좀 소비를 하는 경향도 짙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 발표되는 거는 1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경기 지표들이 삐걱대기 시작할 거거든요. 소비도 땡겨서 했으니까 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는 듯 싶은데 하다가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죠. 4월, 5월, 6월 가면서 이제 계속 그런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급격하게 치솟았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현재 에너지 비용을 많이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흐름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아직 확실한 부분이 해결이 된 게 없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고 평가하기에도 또 애매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물가, 고금리 이러한 이제 현상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경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물가랑 금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이라 계속 불경기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는 미국 증시가 꺾일 것이고 네. 이걸 이제 확인하면서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저는 이제 연준이 미증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기준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단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오히려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아니면은 시장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아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은 동결을 한다 해도 뭐 올해 한 5월, 6월, 7월 연속으로 네. 기준금리 결정하거든요, 미국이.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올해 중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뭐 미증시도 그렇고 3월 말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도 나왔고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마약이 만약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얘기는 점점 세지고 있고 또 4월 2일부터는 이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관세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뭐 뒤로 밀려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관세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순까지는 시장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순 이후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붙으면서 시장이 또 이제 다이내믹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하락을 잘 준비해서 저는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처음으로 출연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그쵸. 정도 돼가는 것 네.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강조드렸던 게 현금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기라는 거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저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준비된 자들에겐 축복이자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하락 변동성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수들에게 변동성은 친구와도 같은 겁니다. 네. 이번 변동성을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찾아올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누리기 위한 전초 작업을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매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요. 차근차근 잡아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함께 잘 잡아보시죠.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지표, PC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그에 대한 경계감도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여쭤볼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결국에는 이전 상장 철회 공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공시가 뜨자마자 결국에는 주가가 확 밀리더니 오후장에 하락 VI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슈의 충격파도 컸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밀렸기 때문에 더 뭔가 더 맞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내용을 담아본 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내용을 담아보긴 했는데 대표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영향으로 이제 떨어진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뭐 안 좋은 이슈는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전체적인 배터리 쪽은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좀 그쵸. 뭐라 할까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캐즘 이슈가 있기도 했고 그동안 너무나도 대세 상승을 오랜 시간 가져왔기 때문에 후파동이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후파동이다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잠시 눌림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수년간의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게 올해 정도부터로 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롱숏 펀드 자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넘어오는 거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이제 대장 섹터로 자리매김했었던 섹터나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팅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수할 만한 섹터나 종목이 성장성이 확보가 됐는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외면받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저PER, 저PBR 그리고 성장성이 회복되는 그런 업종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등주 같은 경우겠죠.
만약에 섹터별로 개별 주식을 본다고 하면 반도체에 있어서 2등주가 된 건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있어서 2등주는 카카오로 평가받았고요. 1등주는 각각 SK하이닉스와 네이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2등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에서 좀 주인공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이 만약에 강세를 띄었다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외면받아왔던 2차전지 배터리 쪽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여기서도 수차례 강조드렸었는데 배터리 볼 거면 기왕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동성도 훨씬 적고 성장성도 훨씬 잘 나오고 다른 배터리 기업들 이번에 캐즘 있을 때 막 적자 전환하고 그러는데 LG엔솔은 잘 버텨주고 또 다이나믹하게 올해부터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저는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냥 배터리 이름만 붙으면 묻지마식으로 다 올라가는 네. 그런 시기는 이제 아니고요. 가는 건 맞는데 앞으로 종목은 이제 좀 잘 골라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초반부에 그 섹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진짜 뭐 조금만 2차전지 배터리 얘기만 붙어도 날아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네. 뭐 그 정도 단계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이 그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종목 선정을 좀 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저는 본다면 그쪽을 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이 얘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등 종목들, 2등 섹터들,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오르고 소외됐던 섹터들이 이제는 반등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업황이 여전히 캐즘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늘 강조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한 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전 상장 철회 이슈가 시장에 너무 충격파를 주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로만 좀 약간 집중을 해볼게요. 네. 이 이슈 자체가 앞으로 더 밀려내려갈 만한 공산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오늘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까지 못 받아가더라도 이 정도면 멈춰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방향성이 좀 달려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가 저는 깨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그나마 강조드리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 추세가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이슈가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시장이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도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네. 음봉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이 매물대로 자리매김할 만한 가격대가 이제 한 12만 원 구간인데 여기도 지금 이탈을 살짝 해준 모습이에요. 다시 좀 말아 올리면은 괜찮겠지만 이대로 이제 고꾸라지게 되면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고 있다면 저는 비중을 함부로 늘리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올해 중순 이후부터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떨어지는 거 여부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 뭐 이전 상장이 이제 뒤로 미뤄진다거나 혹은 취소된다거나 네. 이런 이슈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다음 주 안에 이제 마무리가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지 여부는 증시 충격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고점에 있는 섹터들은 더더욱 좀 주의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시장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갈아타는 전략을 잘 구사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종목 진단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셨대요. 이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부분으로 봐서는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30% 비중을 담으셨고 평단가는 124,5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30%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장기적으로 또 갈 거라고는 보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을 잠깐 볼까요? 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잘 내고 있다가 적자 전환을 했고 24년도에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또 이어갈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제 막 들어가신 거니까 저는 부담도 안 돼서 네. 뭐 보유해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뭐 말리지 않겠으나 비중을 한 10% 아래로 좀 낮추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배터리라든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하실 거라면 올해 한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담을 거를 좀 고려하면서 네.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근데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조금 미리 막 무너지고 있을 때부터 나는 들어갈 거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방으로 계속 무너졌을 때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또 초보자분들이 어려워요. 물론 시청자분이 멘탈이 어느 정도 좋으신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비중을 뭐 하루 정도밖에 보유 안 네. 하셨으니 10% 아래로 좀 다운시켜 놓고 조금 더 나중에 다시 공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대표님이 들고 오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 오늘 들고 오신 두 종목은 휴젤과 HMM입니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각각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해요.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 뭐 매각 이런 소식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해운 종목들의 반사수의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워낙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종목 모두 대표님께서는 늘 좋은 종목들 다 들고 오시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은지 초이스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부담이 좀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HMM을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이런 거의 폭락이죠, 이거는. 네네, 그렇죠. 그 속에서도 상당히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2만 원대에서부터 33만 원까지 올라온 종목이 오늘 한 3% 정도밖에 안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체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간을 두고 이벤트를 이제 가정해서 그거를 내다보고 하는 이벤트 매매거든요. 그럼 이제 5월까지의 이제 기대감 한알령 해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싹센다 이후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고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살을 급속도로 빼기 때문에 탄력도가 떨어지고 이 보톡스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톨리늄 톡신으로 해서 이 휴젤 같은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파마리서치가 이제 리쥬란 콘주란으로 네. 또 이제 피부 관련된 시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쌍두마차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알령이 해제되게 되면은 뷰티 쪽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두 종목이 신고가 랠리 쓰고 있어요. 물론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뷰티 기기, 뭐 의료 기기 이런 쪽도 좀 움직입니다. 네. 비올도 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APR 같은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역시나 이제 대장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성장성도 뛰어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고 마진율이 이제 50% 영업이익률과 40% 순이익률을 기대하는데 20배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이라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휴젤이 좀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지만 파마리서치가 그동안 신고가 쓰면서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또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네.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좀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까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시장이 무너져도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혜받을 텐데 하니까 다른 거는 매도해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하려고 하는 네. 경향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던 주식들을 좀 팔다가도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이나 스윙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5월 달까지는 기다려보지 그쵸.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이런 내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3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공매도 얘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테마나 혹은 이제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거 그냥 짤막하게 먹고 나와야지 뭐 테마 매매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테마가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가는 거라 오히려 그렇게 조정이 나오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비단 휴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엔터 산업도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되는 종목이 있고 조정이 나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라고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나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빨리 네.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섹터죠. 근데 과연 한국 주식에서 양자 컴퓨터랑 비만 치료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가지고 가는 종목이 예, 있나? 저는 좀 그렇게 네. 의문을 표하고 싶고 거의 대부분이 기대감이거든요. 테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대표격이고 네. 리딩하는 기업들이고 양자 컴퓨터도 사실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섹터는 그리고 성장이 지금 확보가 된 섹터나 기업들은 오히려 좀 많이 신고가를 써도 과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 좀 기회로 잡아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한 가지의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그때 공매도의 타겟이 되어서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미용의료기기 섹터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본다면 조정 시 기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HMM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휴젤 자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이유로 살짝 비초이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 APR 지금 종목 상담이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중이 11% 들고 계신다고 하고요. 매수가는 56,000원.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그 종목으로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APR은 저는 이제 보통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많이 강조드려 왔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 외형적으로 커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점은 외형 성장은 정말 빠르게 하고 네. 있는데요.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정말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50% 아래로 다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마진율도 높은 편입니다. 이게 한 자릿수 마진율이었다가 이제 거의 20% 가까운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한 17%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에서 고착화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대략 한 14% 근처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요. 그럼 이게 더 이상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한번 피크 찍고 살짝 눌려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수준의 마진율을 보여줄 걸로 예상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게 보는데 이유는 이걸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외형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비용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 들어요. PER도 이제 15배 이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 게 내년이고. 이게 지금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 이후에 자사 이제 화장품 브랜드랑 그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기기의 이제 시너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이거 혹시 저 써요. 쓰시나요? 제 요새 토마토 증권통 채널 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하루만 써도 지금도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속건조가 잡히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화장품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촥 바르고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겉에만 촉촉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냥 사실. 그런데 이게 속까지 안 바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비싼 화장품도. 그 뭐 속까지 수분이 침투를 맞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였죠? 리드샷. 네, 이거 맞습니다. 엄청 따갑다고 네, 네. 하거든요. 그 추성훈 씨도 네. 격투기에 출신 추성훈 씨도 맞아요. 그거 바르는데 그거를 바르는 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은 와 저거 엄청 아픈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르네. 역시 근데 똑같이 지금 챔피언이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리들샷도 그렇고 APR도 그렇고 결국에는 네. 그 화장품이 그 성분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뭐죠? 맞아요. 그걸 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화장품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그 좋은 거를 제대로 맞습니다. 이제 성분을 네. 침투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해주는 것들도 시술이 그런 것들이 좀 네. 많고 제가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네.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이제 피부과가 사면 비싸니까 그쵸. 집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기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뷰티 시장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걸 바르면 뭐 전지현처럼 예뻐져요, 이영애처럼 나이가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기술적으로 접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한국의 엔터나 뭐 가수들, 미디어 산업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게 뷰티 시장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해외 셀럽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뭐 가수들 앨범 판매량보다도 화장품 사업으로 더 크게 돈 버는 사람이 네. 엄청 많습니다. 뭐 리안나부터 해서 카다시안 패밀리들까지 해가지고 뭐 사실 뷰티 시장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 다음에 가수들이 해외에서 각광받으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뷰티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시장과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건 뭔가? 좀 요즘에 말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필수 의료 쪽으로 안 가고 그쵸, 지금 미용 피부과 쪽으로. 쪽으로 너무 많이 네. 가고 있다. 성형외과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말이 많은 단계잖아요. 그만큼이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뷰티 시장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 제가 친구가 한번 이런 말도 했었는데 내가 피부에 이게 뭐가 나가지고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시술만 하고 그거를 제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피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병원 개념으로 갈 갈 데가 만한 없다. 거를 따로 찾아서 가야 될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미용 목적의 피부 의료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인 거예요.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강점인 건 분명한 주식 사실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완전한 호재죠. 완전한 호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휴젤도 말씀을 드렸지만 A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파마리서치도 그랬고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외형 성장이 엄청 빠릅니다. 여기 이 APR의 오너분이 대한민국의 진도준이다, 막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뭐 명문대 출신이신데 네. 젊은 나이에 이제 창업을 손종이 하셔가지고 닮으셨다고. 네, 엄청나게 이제 사업을 키우셔가지고 송중기 닮았다는 얘기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마케팅 쪽으로도 굉장히 강세를 띠시면서 사업을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이 세계화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이렇게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APR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좀 올라갈 모멘텀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뷰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대부분 엄청 올랐습니다.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비올 뭐 그나마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TNL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갔고 APR이 그나마 이제 좀 앞으로 많이 갈 만한 정고점까지는 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대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네.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시세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운주 전반적으로 좀 밀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초이스 해주셨는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PR도 그렇지만 HMM도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좀 준비를 네. 해왔고요. 일단 시장이 지금 안 좋고 무너지게 되고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운임 쪽, 해운이라든지 항공운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이제 확보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에너지 비용 하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LNG 공급도 엄청 늘리려고 하고 있죠.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뭐 대한항공 같은 뭐 항공운임이나 이런 쪽도 HMM 같은 쪽도 연료비가 이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운이나 이제 항공운임이나 운임에 있어서는 연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의 환율 자체가 많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담이긴 하지만 환율이 발작성으로 올라가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거는 다시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임기 내내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면서 낮출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은 떨어질 거고 장기적으로 환율은 또 안정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 비용 자체가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불경기가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뜻은 진짜 극이에요. 거의 최정점의 악재가 마지막에 지금 정점 찍고 이제 슈팅 날아가기 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계에서 이런 운임 쪽을 이제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불경기가 심하면 운임 쪽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기반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미 한 차례 신호탄은 쏴줬습니다. 네. 나 갈 거야. 거래량 한번 터트려줬고 언제 갈지 몰라. 근데 갈 거야. 이제부터 나 주목해야 돼. 그리고 주봉상 120선 저항 맞으면서 계속 횡보. 1년 넘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 터트렸어요. 이제는 진짜 주목해봐야 돼. 120선 위로도 이제 올라온 자리예요. 그래서 HMN 같은 경우에는 한미금리 격차로 인한 환율 급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겠지만 매수 타점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우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재개되면 롱숏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런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간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그간 못 가고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던 종목들이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간 많이 가고 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런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그 바닥 기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게 예상이 돼야지 좋은 거지.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게 보이는 기업들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HMN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앞으로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공매도 전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MM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선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운사에다가 부과하게 되면 한국 해운사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HMM이 대장이기 때문에 HMM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한국 섹터와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런 해운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2조 이상으로 예상되는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잡혀 있어요.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식시장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주식시장, 증권시장의 선진국화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 이제 TV에 나오시는, 저도 TV에 나오고 있지만 저보다 조금 더 인지도가 많이 높으신 어느 분께서 얘기하시던데 한국의 이제 금융시장 수준은 금융 문맹국이다. 아니 후진국 수준이다. 저도 거기에 아주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하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엄청 빠르게 고속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도까지 성숙화가 빨리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셨을 때는 이제 앞으로 개선될 일만 남았다. 네. 그래서 이런 주주하는 정책 역시도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저러다 또 안 하겠지. 말만 저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는 좀 다를 것으로 봅니다.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MM 오늘 이제 초이스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장이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지만 여기에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신다면 아마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HMM이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도 더욱더 매력적이고요. 이 종목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번 더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HMM이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붕어빵님의 종목입니다. 두산 밥캣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8,700원에 15%. 오늘 나름 잘 버텼습니다. 목표가 추천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두산밥켓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 쪽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 관련주죠. 근데 이제 두산밥켓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도 두산밥켓을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건설기계 관련주로.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바켓은 북미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주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다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다 같이 무너졌었고요. 네. 그때 당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바켓이 다 같이 좀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라는 것은 재건이라는 모멘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인프라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재건은 발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미국에다 볼멘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좀 뭐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재건 이벤트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종전으로 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종전 얘기가 나올 거고 실제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남북 경협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경기가 현실화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된 단계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모멘텀으로 갑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출 거고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들 걷고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할 거예요.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막 엄청 빠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매우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두산바켓이 1번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는 타격받을 수 있겠으나 분명히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 라인을 굳이 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 4만 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1차적으로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5만 5천 원에서 뭐 한 5만 7,500원,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만 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4만 원 혹은 그 아래로까지도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너무 우려하지 말고 시장 하락이 거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이번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대표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신 종목이라는 점, 그 전에도 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4만 원만 잘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늘천사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5만 3천 원에 15%입니다. 좀 물을 탄다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인데 거의 반 정도 밀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주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네. 기술적인 흐름을 저는 좀 먼저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게 주봉상 차트입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는 이미 추세가 깨졌고 무너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방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추매는 저는 결코 하지 않는 네.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주봉상 120선이 요 회색선이거든요. 여기 지금 저항을 맞은 거고요. 회색선에. 여기서도 저항을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 딛고 반등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잘못 매수하면 이렇게 다시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120선 위로 올라가질 못했죠. 이 시점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기상으로도. 아마 당분간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기다렸을 때 다시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익이 다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돌아설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좀 고비를 넘기고 26년도부터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올해 말에 그때 가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를 좀 하셨다가 네. 나중에 뭐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세가 이제 깨진다라고 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하방 지지선만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 여기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 교체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22,500원을 잡아드릴 건데 22,500원도 사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선까지 나는 기다리거나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일정 정도 비중을 저는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지라인을 구축을 원하신다면 26,000원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6,000원 이게 이동평균선 일봉상 20선이거든요. 네. 20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깨지게 되면
물량 줄이거나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차라리 재진입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내려갈 자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종목 교체 빠르게 하시는 것도 낫겠고, 그 저항선 부분을 지금 잘 잡아주셨으니까 그 내용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상크민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클로봇이고요. 15,600원에 10%입니다. 연말까지 갖고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일단 이게 로봇주잖아요. 이거는 전화로 해보셔야 좀 더 잘 저게 될 만한 건데 그냥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지금 클로봇만 들고 계신 건지 다른 로봇주도 들고 계신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상크미님 혹시 지금 채팅 보고 계시면 남겨주시면 더 추가 질문까지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 이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혁신 업종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이제 로봇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적자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좀 쪼개놔야 돼요, 비중을. 클로봇만 들고 계시대요. 그러면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나 두산 로보나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M이나 뭐 유일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 있죠. 그 다른 로봇주들을 다 같이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꾸리시는 게 좋아요. 포트 자체를. 네. 애초에 그냥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분산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그 다여섯 개를 꾸리든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이런 혁신 업종들은 하나에만 투자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과거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하나만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지 전략이네요. 성격 그쵸? 다른 쪽으로. 그리고 보통 이런 혁신 업종들이 다 같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두 개 기업이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다 역전시켜 버리는데 그거 이제 놓쳐버리게 되거나 혹은 개 중에 잘못돼 버리는 기업들도 생겨요. 혁신 업종들은. 근데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을 크게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운 안 좋게 하필 안 좋은 로봇주, 실패한 로봇주를 찍어버리면 이게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제일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 로봇주 시총 상위부터 줄 세우기에서 그 위에서부터 대여섯 개를 찍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분할 매집한다는 관점 하에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클로봇만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에 시장 무너지고 있잖아요. 로봇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 참에 그냥 재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총 상위부터 해가지고 쫙 줄 세우기 해서 매달 매집식으로 조금씩 이제 담아나간다는 전략으로 하시면 아마 한 2, 3년 뒤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로봇주는 2차 전지보다 저는 10배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만큼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무쪼록 로봇주 잘 포트폴리오 재편해 보시기 바란다. 조언 드립니다. 네, 상크민님께서 지금 클로봇만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편찬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진단은 이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저희가 다음 주 전략을 보통 여쭤보는데 2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사실 3월 달에는 기다리는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공매도 재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경제지표도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3월달 또 휴일도 바로 껴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담아서 3월장 전략 한번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3월달에 또 연휴도 있기 때문에 뭐 명절만큼 길진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 단계에서 이제 그냥 현실화 단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전부터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는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불경기를 연준도 미국 정부도 전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와르르 한번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게 얼마나 무너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것 같나요? 이건 그냥 예측의 영역이죠. 이건 뭐 하늘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단계 이후에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그간의 이제 역사를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한 거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 하락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죠.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한번 찰리 먼거가 생전에 이제 인터뷰한 것도 있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일상적인 폭락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냥 매번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잘 이용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하락장 큰 기회를 위한 이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용수철 원리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변동성을 즐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낙심하셔가지고 종목 진단도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아쉽게 모든 종목들을 종목 진단 도와드리진 못했는데 오늘 상담 받으신 내용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패닉셀 하시기보다는 버티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저희 미스터 진단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진단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종목 진단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힘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